자, 학교 온 김에 수업 끝나고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했는데, 바자로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조금 더 읽어가지고 그 얘기를 덧붙이면,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자로프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 오준조바한테 사랑을 이제 느끼고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굉장히 시니컬한 이제 발언을 합니다. 까짜 저쪽은 뭐 순진하지만 이쪽은 달고 다른 여자야라든가 뭐 어떻게 생긴 몸인지 해부대에 올려놓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일부러 괜히 필요 이상으로 더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에서 아 감정이 되게 많이 기울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다시 읽어보니까 아즌조바가 되게 대놓고 교태를 부리고 좀 뭐지 유혹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뭐 따로 얘기 좀 하시죠 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자로프의 일종의 허영을 이제 만족시킬 만한 발언을 하는 거죠. 뭐 당신은 뭐 앞으로 뭘 할 건가요? 뭐 꿈이 뭔가요? 그러면 뭐 기껏해야 시골 의사 정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뭐 야망이 크니까 그런 걸로 만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할까? 네, 이렇게 이제 좀 교태죠. 네, 교태를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자로프가 그 오진조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깊이 자기 자신한테 빠져드니까 오진조바는 뭐 바자로프가 무서워졌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 소설을 특히나 이 부분을 연애 소설의 관점에서 살짝 보면 사랑은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자로프의 패배가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자로프가 오진조바의 손을 잡아서 자기 가슴에 이렇게 갖다 대는 그 장면을 보시면 이제 그게 거의 유일한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준조바도 바로 내치진 않아요. 조금은 이제 기다려 주는데 이제 자기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결렬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랑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둘이 이제 헤어지고 오진조바랑 아르까지하고도 결국 싸웠죠. 아르까지는 이제 결별, 완전 요즘식으로 말하면 손절을 하고 아르까지는 이제 까짜랑 연결이 될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집이 마리노인데 여기에 이제 맡겨둔 실험 도구랑 책을 전부 다 챙겨가지고 고향집으로 갑니다. 한 6주 정도 집에 머물면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할 생각이었는데 이웃 마을에 티푸스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자로프 마을로 데려와요. 바자로프 집이 아니라 다른 의사 집으로 이제 가는데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을 해부를 하는데 저는 이런 절차 자체도 정말 굉장히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원시적이다 이런 우리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자 시신을 이제 해부를 하는데 상처를 입은 거는 4시간 전이에요. 근데 상처 입었을 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4시간 후에 바자로프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빠 질산은을 주세요라고 질산은이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부 작업을 진행한 그 이웃 마을의 의사 그 집에는 그거조차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열악하다. 네. 자, 그렇고 지금도 이제 지방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의료 소외감을 되게 느끼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대학병원인데 예를 들어서 혈액암 뭐 이런 거 림프종 이렇게 큰 병에 걸리면 이 이도 안에서의 가장 큰 대학병원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진짜 19세기고 시골이고 막 이러니까는 너무 막 의학처럼 안 보이고 무슨 그 민간요법 막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소설 속으로 최대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명민한 의대생인데 바자로프가 상처는 4시간 전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감염 위험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미리 대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의 근거는 뭐냐면 질산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브게니 네 생각은 어떠냐 우리 쇠로 조금 지지면 낫지 않을까 그러려면 더 일찍 했어야 해요. 사실 이제는 질산은도 소용없어요. 감염됐다면 이미 늦었어요 라고 바자로프가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일찍 쇠로 지졌으면 그러니까 불로라도 달구었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 이제 폐혈증 이런 거겠죠. 급성 감염에 의한 폐혈증 이런 걸로 이제 번지는 거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만한 최소치의 조치조차도 바자로프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묻는다면 이거는 확실히 이제 그 반쯤은 의도적인 방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동기를 묻는다면은 예컨대 사랑해도 좀 그렇고 우정도 안 좋고 뭐 등등등 돼가지고
요즘은 자살이란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극단적 선택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쓰던데 뉴스에서도 바자로프가 약간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요. 이건 우연, 솔직히 말해서 아주 기분 나쁜 우연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되게 그 좀 의연한 척 이제 대처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래서 저는 거의 자살에 가깝다 보는데 자살에 가까운 이 죽음이 생리학자이자 니힐리스트인 바자로프의 마지막 실험, 최후의 실험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는 그거를 굉장히 명민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냥꾼이 메딱을 노리듯이 이렇게 뭔가 붉은 개들이 자기 주변을 도는 것 같고 죽음의 생각을 집중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무슨 반점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도 저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지경 이게 선망인 것 같은데 죽음 직전에 이제 이게 오면은 이거는 기록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추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녀가 이제 보기를 원했던 사람은 오진쪼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사랑 얘기를 다시 환기했던 것도 있는데요. 오진쪼바 눈에 이제 바자로프가 예쁘지 않아요. 되게 막 진짜 이런 표현을 좀 그런데 다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꿈틀대고 있는 반쯤 뭉개진 막 벌레 주제에 뭐 아직까지 막 이러고 살라고 이렇게 한다. 이건 이제 바자로프가 좀 시니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짓눌린 개구리, 해부대 위의 개구리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시선을 보이죠.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건 뭐 오진초바의 잘못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바자로프가 주인공인데 바자로프의 마지막 죽음이 그러한 그녀의 시선에 의해서 조망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존중하고 뭐 존경하고 이런 인물이 바자로프의 최후를 보는 게 아니라 여사 이제 오진쪼바의 눈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저는 끝장입니다. 바퀴 밑에 깔렸어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오래된 농담이지만 각자에게는 새삼스럽지요. 뭐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추한 광경인지. 반쯤 뭉개진 벌레 주제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으니 사실 저도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을 해치우겠다. 죽지 않겠다. 절대. 이렇게 했는데 과업도 있고 나는 거인이 아닌가. 한데 이제 거인의 과업이란 오롯이 점잖게 죽는 것이라니. 그나마도 그 누구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제는 꼬리치지 않으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써 의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자로프가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 나름으로는 그런 냉소적인 여기 이제 나오는 표현으로는 니힐리즘의 태도를 견제하고자 했고 누구랑 비교를 하면 되냐면 파벨인데 파벨은 지나간 사랑의 추억을 갖고 산다 이런 식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낭만주의가 아니라 끝이야 그냥 이 점에서 자기가 생각한 이제 그 니힐리즘을 이제 실천하고자 했던 거고 딴에는 그 죽음에 있어서도 저는 계속 반쯤은 이제 방기된 자살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고 나면 끝이다라는 거 죽음 이후에 그 어떠한 삶도 믿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또 자기식의 니힐리즘을 이제 표방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병 걸러가지고 죽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나폴레옹이든 뭐 누구든 뭐 칼사르든 누구든 다 이제 죽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죽음과 마주해가지고 바자로프가 보이는 어떤 자존심 강한 그런 오만한 청년의 위약, 냉소 그런 거를 이제 다 포함해서 어쨌거나 자기식의 어떤 니힐리즘을 끝까지 견제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소설 바깥으로까지는 아니고 바자로프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오진초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이제 마지막 소원이니까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막 그 모습도 너무 충격적이고 경악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보기가 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의 시선에 의해서 조망되든 간에 바자로프는 뚜르
뚜르게네프의 소설 속에서 사라져줘야 되는 잉여적인 존재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점에서는 사실 파벨도 똑같은데 나중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근데 파벨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그 약간 희화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따사로운 아이러니 이런 게 있는데 반해서 바자로프에 대해서는 좀 시니컬한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제 바자로프, 그 맥락에서 바자로프의 운명을 한 번 더 이제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8장이 지금 제가 이걸 다 못 읽었는데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28장이 에필로그 같은 이제 성격의 장인데, 여기서 바자로프 죽는 거 말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무덤 위에 산자들이 화촉을 밝힌다. 그 제가 뿌시킨 할 때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신화적인 세계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보는 이제 것들입니다. 항상 이렇게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누가 되면은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행복의 총합은 같다라는 그런 약간 미신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슷하게 마치 바자로프가 죽어줘야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은, 약간 신화적인 그런 제물로 바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할 수 있는데 받게 되는데, 누가 그럼 흥하느냐? 그건 이제 끼르사노프 부자예요. 이들은 이제 일종의 합동 결혼식을 이제 올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원래 니콜라이 끼르사노프는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이 아르까지였는데 마리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를 잊지 못해서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영지의 이름도 마리노, 그러니까 마리나의 영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도 붙이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행랑채 아가씨하고 이제 사랑이 또 싹튼 거예요. 이제 여기 40대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많은 나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나이고, 그 다음에 매력이 있겠죠. 착하고 온화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페네치카도 이 아저씨가 좋은 거예요. 또 귀족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페네치카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미 아이가 태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하는 아르까지의 태도가 중요한데, 세상에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남부끄러운 일을, 혹은 아버지 어떻게 뭐 엄마 뭐 무덤에 뭐도 안 말랐는데, 혹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하고 이럴 수가, 그러지 않고 보자마자 아니 아버지 저한테 동생이 생긴 거를 왜 감추셨어요? 라고 하고, 페네치카에 대해서도 그냥 어머니로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뚜르게네프는 워낙에 온건한 작가라 결국에는 이제 이들을 결혼시켜주고 이제 완전한 가정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까지는 그 오진초바에 따져보면 그게 이모애인가 이래가지고 까짜가 이종사촌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젊고 아름다운 또 아가씨 까짜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 대목,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루는 이 마지막 요 결말 있잖아요. 너무나도 자연도 아름답고 집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전원시인데, 뚜르게네프가 이렇게 소설 쓰는 거를 보면은 이런 거를 쓸 때 뚜르게네프의 무슨 가장 빛난다, 가장 힘을 얻는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고, 그 다음에 아르까지가 바자로프랑 이제 사귀고 좀 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둘이 헤어지고, 아르까지는 그 귀족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아이를 낳고 하면은 귀족 가장으로서, 나중에는 이제 노귀족으로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그 환경 결정론, 디터미니즘, 환경 결정론, 이게 여기서 되게 도드라지는데, 그 점에서 진짜 사실주의고요. 왜냐하면 이제 낭만주의라는 사조는 영웅이 뒤집어 엎는 거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큰 개인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쉽지도 않고, 사실주의는 기본적으로 환경 결정론, 이런 식의 이제 계급적인 틀, 뭐 자연적인 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의 틀 안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바로 뚜르게네프가 파악한 세상의 이치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뚜르게네프가 유럽에서 살 때 꽤나 이제 친분을 쌓았던, 혹은 그 서클에 이제 같이 어울렸던 사람 중에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작가이기도 하고 그 더 밀고 나가요.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런 사조에 말하자면은 거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긴 진짜 인간 짐승이죠. 인간은 자기가 타고난 그 유전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그 유전자 구도에서 자기가 태어난 계급적 집안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탁부의 딸은 세탁부가 되고, 매춘부의 딸은 매춘부가 되고, 광부의 아들은 광부가 될 수밖에 없고, 알코올 중독은 또 그대로 이제 유전이 된다, 이런 식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뿌시키는 온건한 세계를 좀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